안녕하세요. 1월 말에서 2월 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도 찬란한 게임스탑 사태였죠. 공매도 세력과 개미 군단의 싸움으로 희화화된 게임스탑 사건은 개미도 뭉치면 무섭다. 개미도 하나하나 있을 때는 힘이 약하지만 모이면 불개미 군단 된다.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공매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부각이 된 이 게임스탑이라는 기업, 여러분 혹시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지, 어떤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기와 기회를 안고 있는지 혹시 알고 투자하셨나요? 그냥 공매도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진격 앞으로 하셔가지고 바이 버튼 광클하시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에 대한 대강의 이해라도 가지고서 들어가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은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 공매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 야 우리도 참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셔서 참전하신 분들이 어쩌면 대다수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창 공매도와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급전직하를 거듭하고 있는 이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무엇을 주요 사업 모델로 삼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기와 기회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 전역으로 확장하게 된 비디오 게임 전문 소매점 체인입니다. 미국의 콘솔 게임 업계에서는 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스탑에 게임을 입점시키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로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게임스탑에서만 제공하겠다는 할인이나 이벤트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걸고 또 그러한 것들을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종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프라인 게임 업계에서는 영향력과 갑질이 꽤나 심한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스탑이 주로 수익을 내는 주된 사업 영역은 중고 게임 판매입니다. 즉, 나온 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니아층을 형성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을 획득해서 그들을 판매한 후에 라이선스 로얄티라든지 아니면 매출금을 챙기는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게임스탑의 점포가 미국만 해도 6,000곳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많은 오프라인 점포에서 팔려나가는 수많은 게임들의 수입, 그리고 그들을 점포에 입점시키는 입점 수수료 등으로 이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회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중고 게임 매매 사업을 통해서 전체 매출의 약 46%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포켓몬고 열풍과 함께 게임스탑이 조명을 받은 적이 있죠. 바로 포켓몬 관련 게임에 대한 판매권을 가장 오래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바로 게임스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포켓몬고 열풍과 함께 게임스탑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포켓몬고의 인기가 빠른 속도로 시들해지면서 게임스탑에도 겨울이 찾아오죠. 기나긴 겨울은 2021년 초에서야 서서히 해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빙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행동주의 투자자인 라이언 코언. 바로 그 사람이 게임스탑 이사진에 등재가 되고 게임스탑의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이른바 게임스탑의 떡상 신화의 서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의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게임스탑 공매도 전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게임스탑이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게임스탑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스탑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전역에 뿌리 뻗은 6천여 개의 오프라인 점포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통행의 자유를 얻게 되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기업들 어디일까요? 바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쇼핑, 여행, 항공, 호텔, 영화, 게임,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되겠죠. 일명 보복 소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제까지 억눌려 있었던 소비의 본능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이때 게임스탑이 가진 막대한 오프라인 점포의 역량이 발휘가 되겠죠. 중국 게임뿐만 아니라 최신형 콘솔 게임 리스트들을 대거 획득하고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길게 유지해 나간다면 팬데믹 상황이 풀렸을 당시에 게임스탑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에 게임스탑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게임스탑은 제휴를 맺고 있었던 엑스박스라든지 아니면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과 피규어 등 많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익 모델로 인해서 팬데믹 전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약 9조 원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였습니다. 그랬던 만큼 오프라인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함께 콘솔 게임 매출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점쳐지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보면 게임스탑의 오프라인 게임 유통 체인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스탑의 약점 또한 분명하죠. 바로 주된 사업의 모델이 오프라인 사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게임스탑의 주 수입원은 중고 게임 판매예요.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용 중고 게임을 판매하는 그 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매출의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변화하는 게임 산업의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중고 게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게임스탑의 위기가 누적되다가 한 번에 빵 터져버린 것이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게임 유통 공룡인 게임스탑은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깃이 되고 맙니다. 2013년 게임스탑의 주가는 57달러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렇지만 이랬던 게임스탑의 주식은 코로나 시기에 2.57달러까지 폭락해버리는 굴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공매도 폭탄을 맞은 대표적인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 상황인 게임스탑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행동주의 투자자인 마이클 버리와 라이언 코언이 이 사진에 등재되면서 게임스탑도 일대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게임스탑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서 2019년 게임스탑의 지분을 매입을 하죠. 라이언 코언도 2020년 게임 온라인 상거래 분야에서만큼은 게임스탑이 아마존을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지분을 대거 매입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지분 매입은 게임스탑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남아도는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돈이 안 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매장을 과감하게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임원진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일대 변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추진한 것이 바로 게임스탑의 온라인 플랫폼화예요. 트렌드를 정확하게 올라탄 것이죠. 이러한 대주주들의 변혁 노력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드디어 바닥을 친 게임스탑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반등이 서막이 되어서 바로 그 유명한 게임스탑 공매도 사건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변화와 혁신의 바람은 개미 투자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인 매수로 게임스탑의 혁신에 화답합니다. 4.5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던 게임스탑의 주식이 단기간에 20달러까지 폭등을 합니다. 공매도 세력이 호시탐탐 때를 노리다가 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개미 군단들 굳건하게 매수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공매도와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게임스탑의 위기 상황도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는 현재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서 위기라고 바라보았는데요. 현재의 투자 과열 현상은 게임스탑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직 상승했던 게임스탑의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하락 국면을 맞고 있죠. 즉 무엇인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단단한 펀더멘탈이 있어서 상승한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슈가 다하고 나면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게임스탑의 자구책과 변화 노력이 개미들의 차익 실현과 공매도 세력의 공격으로 다시 좌초될 위험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게임스탑이라는 공룡이 한순간에 골로 가버리진 않겠죠. 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공매도 세력과 투기 과열이라고 하는 이 악재로 인해서 식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게임스탑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현재의 투자 과열 현상은 게임스탑에게 있어서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공매도 사건을 통해 본 게임스탑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무리 거대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혁신을 지속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게임스탑은 2016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켓몬고 열풍이었죠. 엄청난 현금이 게임스탑으로 들어왔습니다. 포켓몬 관련 게임에 대한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게임스탑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매출액을 기록하기에 이르죠. 포켓몬고 자체가 앱 기반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이 게임을 계기로 해서 게임스탑의 사업 구조를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게임스탑은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겟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우리들이 주지해야겠죠. 두 번째, 리더의 의지가 혁신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교훈도 얻을 수가 있죠. 라이언 코언과 마이클 버리의 이사진 등재, 그리고 그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게임스탑의 혁신은 게임스탑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코언과 버리에게는 게임스탑 사업 모델의 디지털화라는 공통적인 혁신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주제는 시장의 요구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리더가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향방도 결정이 납니다. 세 번째, 개미가 언제나 공매도 세력에게 당하고만 있는 약자는 아니라는 역설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매도와의 전쟁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미의 결집된 힘이 공매도 세력을 밟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시총 상위 기업에 대한 공매도가 조만간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한국 개미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게임스탑처럼 그렇게 막 치러 갔다가 막 곤두박질 치고 막 그런 투기성 투자가 아니라 정말로 단결된 개미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심정 같아서는 이 땅에서 공매도 세력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아예 박살내버리는 개미 신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찌됐든 공매도 세력과 개미와의 전쟁은 굉장한 화두거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게임스탑이 그 화두를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도 공매도가 곧 다시 재개가 되는데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우리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주체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상 게임스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는 말하다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